U21 배구 대표팀 이야기로 좀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21세 이하 세계선수권 대회인데요. 대표팀 경기 일정이 연령별로 계속 열린다고요. 또 얼마 전에는 19세 이하 대표팀 경기도 있었죠. 네. 19세 팀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회에서는 이제 남자 배구 세계선수권 프랑스가 우승을 차지했어요. 네. 지금 프랑스가 뭐 파리올림픽 금메달도 따고 사실 이제 남자 배구에 있어서는 뭐 세계 최정상 팀 중에 하나인데 이제 유소년 육성도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19세 팀을 2번 연속 우승했다는 거는 네. 또 다른 황금 세대가 크고 있다는 뜻이고 미래가 밝다는 얘기죠. 아시아 팀 중에서는 이란이 이제 4위로 가장 좋은 성적을 냈고요. 우리나라도 성적이 이번에 좋았습니다. 네. 이제 이준호, 이승일, 방강호 선수 등이 이제 주축이 돼서 조별리그 3승 2패를 거두면서 6팀 중에 2위를 차지하면서 16강에 진출했고요. 16강에서 또 중국을 3대 0으로 꺾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정말 그때까지는 좋았다. 네. 사실 중국이 신장이 워낙 좋아서 그쵸. 우리보다 평균 신장이 한 6cm 정도 컸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좋은 경기를 했고요. 하지만 8강에서 우리가 우승 후보 중에 한 팀인 폴란드를 그렇죠. 만났는데 아쉽게도 2대 3으로 패하면서 순위 결정전으로 밀려났고요. 폴란드가 이번 대회 준우승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좋은 경기를 했는데 이후에는 아무래도 좀 체력적인 좀 하락을 보이면서 불가리아와 핀란드에 모두 패하면서 8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네, 이 대회를 통해서 좀 우리나라 대표팀이 해결해야 되는 좀 과제는 좀 어떤 걸 발견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역시 이제 남자 배구는 서브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선수들도 어떻게 보면 수비력이나 리시브도 뭐 항상 아쉽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네. 서브가 좀 약해요. 다른 팀들에 비하면. 이게 학생 배구를 저도 뭐 전문적으로 취재한 건 아니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브에 들이는 시간이 적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훈련 때. 개인 훈련으로 좀 이렇게 만들어내거나 전문 코치들이 좀 필요한데 우리가 사실 좀 그 부분이 약한 부분은 있다. 반대로 우리가 U19 때 이제 2년 전에는 좋은 성적을 냈잖아요. 네. 그때는 서브 좋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윤경이를 네, 윤경, 윤서진 뭐 이런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앞으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번 대회도 목표가 어쨌든 3위 안에 드는 거였지만 결과가 8위라서 아쉽긴 하지만 우리가 준우승한 폴란드랑도 대등한 경기 했잖아요. 네.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8위 할 대회, 그러니까 8위였지만 8위 이상의 성적도 충분히 가능했다. 그걸로 보면 뭐 프랑스가 지금 2번 연속 우승해서 황금 세대라고 하는데 저는 이번 대회도 보면서 지난 대회 3위, 이번 대회도 어쨌든 8위, 순위는 8위지만 잘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동안 남자 배구가 어떻게 보면 약간 저평가되어 있었던 국제 무대에서 성적이 좋지 않다 보니까 남자 배구가 어쨌든 여자 배구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도 이 어린 선수들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좋은 자원들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걸 배구 팬분들에게 딱 보여준 경기인 것 같아서 저는 아쉬움도 있고 희망도 있고 사실 아쉬운 건 초반에 너무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무실세트 3경기 승리를 해버리고 네. 뭔가 이게 아쉽게 그 뒤에 좀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이 좀 있어서 뭔가 그런 뭐 이런 국제 대회 나가서의 그런 약간 노련한 대회 운영 그러니까 체력 안배에 대한 노하우 같은 그런 거.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아무래도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선수들도 좀 긴장도 했을 거고 그런 부분에 좀 개선이 된다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남자 들었습니다. 배구가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그때가 이후로 끝이에요. 올림픽을 그렇죠. 못 나가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V리그에서 보는 선수들은 올림픽 무대를 밟아보지 못한 선수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선수들이 좀 잘 자라서 28년은 좀 힘들 것 같고 32년이나 36년 그때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지금 댓글 반응을 보면 팬들께서도 뭐 최종 결과로서는 좀 아쉬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잘 싸웠다. 네, 맞아요. 뭐 앞으로 좀 더 미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약간 이런 반응이 더 많은 것 같아서 그 자체만으로도 참 반가운 소식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21세 이하 대표팀은 어땠는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자 대표팀, 남자 대표팀 모두 세계선수권에 출격을 하죠. 한다고요. 네. 여자 대표팀은 당장 이제 내일 경기가 7일. 시작돼요. 일정이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좀 이렇게 그래픽을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내일 오후 3시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첫 경기를 치릅니다. 여자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우리가 이 대회 성적이 되게 좋았어요.
심지어 우리가 초대 대회와 2대 대회 우승을 차지했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1977년과 81년 좀 오래되긴 했는데 77년이면 그때 네. 한창 몬트리올 뭐 그렇죠. 금메달 막 그때잖아요. 우리 아무도 없을 때야. 아빠 쪽에 있을 때. 그나마 이제 최근으로 보면은 2001년 대회 준우승을 했거든요. 그때가 한유미 위원이 에이스 역할을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82년생들이 이제 한창 네, 할 네. 때구나. 뭐 도공과 GS에서 떴던 뭐 김소정 선수 뭐 이런 선수. 그때 대형 누나는 안 나갔어요? 제 기억에 아마 19는 나가는데 21을 안 나갔어요. 다 동기잖아. 뭐 김산희, 정대영, 한유미. 왜냐면은 실업 빼고 있는 선수들을 다 차출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19는 제가 알기로는 정대영 선수도 나가고 그래서 4강을 갔을 텐데 21대회는 안 나간 걸로 알고 있고 한동안 이제 우리가 못 나가다가 2011년 이후에 이번에 14년 만에 나가게 네. 됐거든요. 이제 이번에 또 대회가 마침 16강에서 24강으로 개편이 됐어요. 그러면서 아시아 선수권 3위를 차지하면서 나가게 됐는데요. 이번 대회 이제 우리가 시드는 뭐 당연히 받지 못했는데 이제 1번 포트에 시드 1과 시드 2가 있고 랭킹에 따라서 1, 2, 3, 4번 포트가 있는데 우리는 3번 포트였기 때문에 좀 강한 나라들과 아무래도 싸우게 됐어요. 네. 그래서 U20 우승팀인 미국, 그리고 중국, 멕시코, 도미니카 공화국, 크로아티아 이렇게 5나라와 싸우게 됐는데요. 할만하다고 합시다 좀. 이게 우리가 U20 때 졌던 미국과 중국은 사실상 우리가 좀 전력상 좀 네. 힘들다고 보고 나머지 세 팀 상대로 뭐 2승 1패 정도를 한다면 4위까지 16강에 가니까 네. 좀 우리가 희망적인 시나리오를 본다면 어. 그 정도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남자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9년 이후 6년 만에 우리가 출전을 합니다. 네. 6년 전에는 우리가 2017년 U19 4강 멤버요. 우리가 다들 구구즈로 알고 있는 네네네. 임동혁, 임성진, 김지한 이런 선수들이 있었고 김선호 선수도 있었고요. 당시에 이제 우리가 쿠바와 이집트를 꺾고 조 2위로 8강까지 올랐는데 아쉽게도 8강에서 떨어져서 7위로 대회를 마쳤었는데요. 이번 대표팀은 사실 좀 그때에 비하면은 뭐 전력이 조금 떨어진다는 평가도 있지만 몰라. 뭐 윤경, 이우진 이렇게 기대되는 선수들이 맞아요. 있습니다. 김관호도 네. 있고. 네. 남자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또 여자 대표팀보다 좀 좋은 포트, 2번 포트에 속해서요. 폴란드, 이란, 캐나다, 푸에르토리코, 카자흐스탄과 16강을 경쟁하는데요. 푸에르토리코나 카자흐스탄은 우리보다 좀 한 수 아래로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란과 캐나다도 한번 해볼만 하다. 제가 오늘 석진욱 감독님과 통화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2승에서 3승 정도 거두고 만약에 좀 예선 성적이 좋을 경우에는 대진도 좋아지니까 8강 이상 4강까지도 좀 바라보는 상황이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일정과 함께 어떤 전략으로 나서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 그렇다면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좀 어떤 선수들의 역할이 좀 중요한지도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여자 대표팀 명단을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역시 프로에 있는 선수들이 좀 해줘야죠. 그렇죠. 네. 네. 김다원 스태터가 아마 주전을 할 거고 그리고 뭐 레프트에 이주와 전다빈 저 선수들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김세민 선수도 네. 중심을 잡아줘야 되고. 선수가 주장이죠. 네, 주장이니까. 네. 뭐 신은지 선수 뭐 서브 워낙 좋아서 그쵸. 맞아요. 네. 좀 전반적인 멤버들은 뭐 프로 선수들도 7명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네네.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저 박서연 선수 중앙여고 저 선수가 1학년. 네. 2008년 9년생인데 키가 194예요. 그렇죠. 네. 아포짓인데 저 친구가 정말 어느 정도 제가 궁금하게 하더라고요. 네. 네. 사실 이 선수는 아직 17세란 말이에요. 네. 근데 19세도 올바른 아니고 거야, 올바른. 21세까지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만큼 이제 뭐 주전으로 뛰긴 어렵겠지만 우리 배구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항상 사실. 저 키인 선수들이 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아웃사이드 히터나 아포짓으로 하다가 프로 오면 다 미들로 전향하잖아요. 네. 근데 박선 선수는 좀 무럭무럭 아포짓으로 컸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게 지금 우리 대표팀에 전문 아포짓이 없잖아요. 다. 그렇죠. 그렇죠. 팀에서는 다 뭐 백업 아웃사이드 히터 하는데 이제 대표팀 가면 이제 아포짓이 없으니까 하는데 박선 선수는 좀 무럭무럭 아포짓으로 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대회 하는 건 좀 보고 싶어요. 네. 거기다 여기에 또 명단에 보면 우리 지지난 방송 때 우리 구독자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드래프트 멤버들이 또 있습니다. 박예람 선수. 그렇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또 이 국제대회에서 얼마나 잘해줄지. 저기 이지윤.
박여름 뭐 이번 드래프트가 이지훈 드래프트잖아요. 무조건 네. 1순위죠 사실. 그래서 뭐 크게 뭐 부상만 안 당한다면 어느 팀이든지 7팀이 다 뽑을 선수다라고 평가를 받는 선수니까 국제대회에서 얼마나 통할런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김다은 선수가 이번 대회 출전을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2001년 준우승 mem버 중에 김현심 선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엄마잖아. 엄마. 네. 한유미 선수의 친구, 내 친구 연심이. 네가 연심이 딸이야? 한진달. 네, 엄마는 준우승을 했는데 네. 우리 김다은 선수가 이제 주축 세터로서 어떤 역할을 해줄지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정말 뭐 김다운 선수가 사실 리그에서도 보여준 게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대표팀에서는 또 다른 위치에서 또 어떤 모습 보여줄지도 궁금해지고 이렇게 프로에서 봤던 선수들뿐만 아니라 말씀 주신 이제 고등학생 선수들도 눈여겨볼 선수들이 참 많네요. 또 이렇게 보면 나중에 또 뭐 말씀 주신 뭐 이지훈 선수도 있지만 또 그 다음 드래프트도 또 재밌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다님도 너가 연심 딸이야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셨고 맞아요. 연심 전 선수님의 딸 김다은 선수가 또 좋은 조건을 가지고 또 리그에서 또 좋은 모습 보여줬었죠. 그래서 또 이 여자 배구 대표팀 21세 이하 또 어떤 모습 보여줄지 지켜보겠고 이어서 또 남자 대표팀 선수들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우진 선수와 또 윤경 선수가 합류를 해서 또 완전체가 됐다고요. 이게 사실 이우진 선수도 그렇고 네. 윤경 선수도 그렇고 이제 유니버시아드 출전했던 선수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선수들이 약간 필요한 상황이고 네네. 좀 힘든 상황이긴 맞습니다. 뭐 U19에 나왔다가 바로 합류한 뭐 조득진 선수 같은 경우도 있고 그 석준욱 감독님도 좀 걱정하는 게 선수들의 컨디션 조절이나 훈련을 맞추는 게 사실 한 달 정도 준비 기간인데 이게 길게 느껴지지는 않잖아요. 사실 그쵸. 대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물론 U19에서 손을 맞춘 적 있지만 그건 이미 2년 전 이야기고 그러니까 단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김관우 선수가 이번에도 아마 주전 세터를 맡을 텐데 네. 김관우 선수가 대한항공에 입단하면서 좀 대한항공 특유의 빠른 세트를 많이 연습을 하다 보니까 대표팀에서 공격수들과 호흡을 맞추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당장 오늘도 이제 우리카드와 연습 경기를 했는데 그 윤경 선수 같은 경우도 이번 대회는 아포짓으로 출전을 하거든요. 네. 대학에서는 계속 아웃사이드 히터로만 뛰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포지션 문제도 있고 세터와의 호흡 문제도 있고 이 좀 여러 가지로 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은 한 보름 정도의 시간을 이거를 조정하는 게 좀 석진욱 감독과 진승기 코치 좀 고민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기량이나 뭐 이런 것들보다도 좀 호흡면이나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체크해 둘 게 그러니까 많겠군요. 익숙하지 않은 것들에 빨리 적응하는 것도 사실 좋은 선수가 가진 능력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익히 어느 선수가 주전으로 뛸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선수들이 익숙하지 않은 네. 약간 서로가 불편할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좀 얼마나 빨리 적응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근데 석준호 감독도 기대는 굉장히 크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명단 한번 다시 보여줄 수 있나요? 네. PRWS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명단이 지금 대한배구협회에 없다는 거죠? 네. 내가 갖고 온 거야, 여러분! 쭉 내가 갖고 왔어! 쭉 보시면 이제 프로 선수들이 여자 배구에 비해서는 많진 않아요. 네. 아무래도 남자 선수들은 대학에 진학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눈에 띄는 선수가 이제 윤하준 선수도 네. 있고 윤서진 선수도 있고 아마 이번 대회는 이우진, 윤하준, 윤서진 이 세 선수가 좀 OH로 많이 뛸 것 같고 더 두면서 뛰어야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경 선수가 일단은 석진욱 감독님은 OP 아포짓으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앞서 뭐 PRWS님께서 윤서진, 이우진, 윤경이 아포인가봐 하셨는데 아니고 윤경 선수가 아포짓을 네, 맡고 맡을 것 같아요. 이우진 선수와 윤서진 선수는 네. 이제 아웃사이드 히터를 맡을 것 같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댓글창에 뭐 배구협회 이게 뭐 지적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까 댓글 제가 어떤 분이었는지 모르는데 배구협회는 홍보팀이 없냐?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인원이 많지를 않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하는 업무가 좀 있는 거에서 우선순위가 좀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똑똑 일하시죠? 라고 이제 연락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근데 뭐
농구랑 좀 비교를 해주시면서 최근 농구협회가 인스타그램을 굉장히 활발하게 네. 운영하면서 팬들의 관심이 다시 높아졌다. 네. 우리 배구협회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의 배구협회는 그럴 여유까지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뭔가 이렇게 뭐 인원이 뭐 충원된다든지 네. 뭐 그러면 조금 아니면 뭐 그런 걸 관리해 주시는 뭐 계약을 맺는다든지 이러면 좀 나아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의 그냥 배구협회라면 계정이 있는 것만 해도 어딥니까 여러분? 전 말씀하신 대로 좀 외주 업체랑 계약을 한다든지 좀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홍보에 한해서는 사실 좀 군소 협회들은 그렇죠. 그렇게 대행을 하는 경우들이 그렇죠, 꽤 그렇죠.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다 투자잖아요. 네. 그럼요. 그렇죠. 돈을 쓰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전화 한번 받겠습니다. 두 분 다 오신데 뭐 좀 오한남 회장님이랑 좀 라인 없으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오효주 오해원 오한남. 커넥션 없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예전에 단양에서 한번 스치듯 뵀던 정도인 것 같아요. 예.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 인터넷 없이